예,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개론, 어, 아니면 그냥 이비즈니스, 다양한 어떤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쓰는 용어는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죠. 전략의 어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 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잠시 정리를 하면 온라인 마케팅 전략 중에서 제품 전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 그리고 채널 전략 이러한 각 전략별로 이제 어떤 세부 내용들이 있는지 그 각 전략별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온라인 광고 전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 광고의 특징과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메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메일의 가장 중요한 큰 요소가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는 이제 수신자 자, 권리가 어디에 더 있냐에 따라서 옵트인, 옵트아웃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학습 목차를 먼저 보시면 온라인 광고 유형, 디스플레이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키워드, 제휴, 소셜, 모바일 광고 지난 시간에 이메일에 이어서 광고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광고 전략을 위한 이런 이메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들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는데 여기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온라인 광고 효과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이메일 그런 광고에 이어서 디스플레이형 광고. 디스플레이 우리 저기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형 광고라 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배너와 팝업 광고. 여기 팝다운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폼을 시키지 않았는데 업이냐 다운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단순한 보여주기 광고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링크를 클릭하거나 고정된 이미지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하나 적을게요. 노출. 예? 노출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에 주는 노출이다. 뭘? 그 회사 로고 아니면 회사명, 제품 서비스를 노출시킨다. 누구한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예. 최대한 노출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웹페이지 내에 특정 위치에 띠 모양이나 버튼 형태로 나타내는 배너 광고입니다. 예. 이러한 배너 광고가 가장 일반적이죠. 예. 자, 죄송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이 배너 광고. 여기 있는 것도 배너 광고. 전통적으로 배너 광고는 항상 이쪽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위쪽, 아래쪽, 좌측, 우측 상관없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배너 광고고. 자,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는 이제 일반 웹페이지보다 작다 보니까 어디든지 이제 위치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광고 외에도 회원가입이나 설문 참여 이런 것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그 형태로 배너 형태로 할 수도 있다. 팝업 광고는 참 이게
그 소비자들 관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소비자들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로 그 짜증나는 어떤 형태의 광고입니다. 소비자의 그래서 적대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디스플레이형 광고다 해서 나온 게 팝업 차단 프로그램이죠. 팝업 차단 프로그램을 근데 모두 다 적용을 시키면 정말로 필요한 팝업을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팝업 광고는 직접적인 판매 이용하기보다는 클릭 없이 노출만으로 제품의 인지도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팝업 광고를 정말 싫어합니다. 팝업 여기 있죠. 요즘 보면 팝업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X 버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그 광고 또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 스크린도 작은데 이렇게 X가 나와요. 손으로 이렇게 X 딱 저기 누르려고 하면 잘못 눌러서 이게 실제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팝업이 왜 짜증나게 하냐? 내가 무슨 집중호흡 피해 해가지고 무슨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팝업이 가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팝업은 왜 이 창 닫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데 이제 유사한 색깔로 딱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X 버튼이 어디 있지?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그 광고를 막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치 미디어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사진을 사용하는 홍보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사진 다 사진을 사용하는데 리치 미디어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며 잠재 고객이 광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풀 기법을 쓴다. 즉 그 이미지 말고 동영상도 써가지고 서로 뭔가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게 이제 풀 기법이라고 합니다. 리치 미디어를 사용하면 의미 있는 사용자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복잡한 형태의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플래시나 뭐 HTML 이런 기술들 사용해서 여러 수준의 컨텐츠를 이제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런 컨텐츠가 이제 뭐 동영상이나 게임이나 광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리치 미디어 광고는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화면이 바뀌는 중에 나타나는 전체 화면 크기로 광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인터스티셜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 잘 보이진 않는데 이 강제적 노출이 이제 가능해서 주목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갑자기 전체 페이지가 이제 광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 그러니까 이제 딱 눈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주목률을 극대화시키죠. 동시에 거부감을 유발시킨다. 광고 메시지를 5초 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 이거 유튜브가 이제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광고 없는 그런 서비스도 나오죠. 자, 리치 미디어 그 광고 내용이 표현이 이제 풍부할 경우 이제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광고를 컴퓨터에 임시 기억 장치에 저장해 뒀다가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용할 때 화려한 광고가 나타내도록 하는 슈퍼스티셜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배너 광고하고 달리 광고 사이즈가 이제 배너보다 더 크고 그렇다 보니까 광고 내용이 더 풍부하고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광고를 컴퓨터에 그 템포러리 이제 장치 있죠. 그 파일 장치 거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형태를 슈퍼스티셜 광고라고 합니다. 두 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키워드는 온라인 광고 지출 거의 50% 정도의 키워드다. 특히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보다는 더 저렴하고 실제 사이트로 유입된 클릭에만 광고비 지급한다. 이게 어쩌면 큰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광고비 이제 그 산출해 낼 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고객이 이제 제품을 찾는 정확한 순간에 제품의 광고를 보여주는 어떤 타겟팅 효과도 있다. 자, 이런 것은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나 프로필 정보를 키워드가 이제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키워드 광고에는 유기적 검색과 유료 배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유기적 올게닉이죠. 이거는 올게닉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가공되지 않은 겁니다. 예.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최적화시킨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유기적 검색은 검색 결과에 포함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뭐에서 꽃집을 찾고 싶다. 꽃배달집 온라인에 찾아. 특정한 그 키워드가 많이 검색된 그 결과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형태입니다.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통한 유기적 검색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검색 결과에 포함한 사이트 순위 있죠. 그게 보통 검색 엔진에 의해 부과된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공평하게 이제 적용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고려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 컨텐츠, 뭐 페이지 제목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 빈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키워드 관련 유명 웹사이트로 나가는 링크, 자신의 웹사이트 추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가짜 웹사이트 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 자신의 메인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링크를 삽입하는 것도 검색 순위 엔진 순위를 이제 의도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뭐 더 발전함으로 해서 의도적인 최적화 효과는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나온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키워드 형태, 뭐 실시간 순위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안 좋은 소식으로 조작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얼만큼 믿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예 유료 배치 형태로 비용 지출에 따라서 검색 결과에 포함한다. 자, 키워드 위치에 따라 광고비를 경비한다. 구글 애드워즈가 그 뭐 단적인 예 중에 하나고, 스폰스 링크에서 네이버 스폰스 링크 파워 이게 여기 있네요. 유료 배치의 뭐 단적인 예인데 이 구글에서 갤럭시 S10을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갤럭시 S10 관련된 광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버라이전 갤럭시 S10 buy one get one on us 그렇죠. 위에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료 배치입니다. 이 왜 그 배치라고 하죠. 배치. 그러니까 광고의 위치라고 하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위치가 왜 중요하냐. 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뭐 꽃배달 서비스 한번 쳐보세요. 위에 그러면 쫙 나옵니다. 뭐 파워 링크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자, 검색을 하면 밑에 1, 2, 3, 4, 5, 6, 7 여러 페이지가 쫙 나오겠죠. 예?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예? 요 위에 있는 것들만 봅니다. 즉 뒤로 우리 회사의 그 광고가 뒤로 갈수록 점점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소위 말해서 경기장으로 따지면 이 야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예? VIP석입니다. 여기가 VIP석 잘 보이는 경기 잘 보이는 VIP석이에요. 이걸 유기적으로 놔두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요즘 이제 그런 경우 잘 없고 이렇게 유료 배치식으로 하는 게 돈 내고 그냥 내가 돈 내고 VIP석에 앉겠다. 그거죠.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마케팅 방법 중에 이제 하나다. 그 다음에 제휴 광고, 제휴 광고 사이트, 제휴 광고인데 제휴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 해서 제휴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A 회사가 B 회사와 서로 이제 제휴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인기 많은 그 사이트, 회사 사이트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적인 예가 아마존, 구글 애드센스, 제휴 블로그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나 검색 엔진 사이트가 아닌 이제 제휴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방식이 제휴 사이트인데 이거는 제휴 사이트가 소위 말해서 방문객이 많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그마한 회사인데 내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왜냐면 우리 회사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모두가 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제휴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판매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존에 그걸 쓴다는 거죠. 그러면 공짜로 해주냐? 그게 아니죠. 제휴 사이트에 클릭당, 구매당 혹은 회원 가입당 성과에 따라서 광고비를 내야 된다.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 제휴 사이트로부터 광고를 통한 그런 이제 광고비 수익도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국내 링크 프라이스, 제휴 웹사이트에 커미션을 줘야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뭐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제휴 웹사이트 통해 광고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아마존하고 이제 그 링크 프라이스 이제 얘입니다. 그 스크린샷 이제 떼어놓은 거. 구글 애드센스하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관련된 기사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광고는 소셜 광고의 주는 이제 여기 바이럴이라고 하죠. 바이럴. 구전입니다. 구전. 아니면은 여기 있네요. 입소문. 같은 말. 바이럴 마케팅. 구전 효과. 구전 효과라 할게요. 구전 효과. 아니면 입소문 마케팅. 자, 바이럴 마케팅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SNS 이용해서 이제 확장한다. 즉 이게 구전 효과 입소문이 뭐냐?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의 추천. 즉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고 괜찮더라. 그러면 더 믿는다는 거죠. 아니면 소셜 지성이라고 해서 그 이런 SNS 사이트에 누가 뭐 그 서비스 사용했는데 괜찮더라 해서 그 밑에 누가 뭐 댓글을 달죠. 아 거기 나도 써봤는데 괜찮더라. 응? 아 거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더라. 소셜 지성. 여러 사람들이 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댓글, 의견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게 중요한 정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구전 효과, 입소문 마케팅 비용적으로는 덜 쓰고 효과는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뭡니까?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아무리 좋은 제품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요즘 사람들마다 그런 개성,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이 괜찮다고 한번 소문이 나면, 이런 SNS 소셜 광고 형태로 나면 그만큼 효과는 더 증폭되어서 이제 크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 적이 뭐가 문제가 됐냐? 기업이 사람 이제 돈 주고 어떤 사람을 써서 이제 SNS 사이트에 우리 것 좀 좋게 적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런 스토리도, 기사도 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상에서 예전에 그 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팀 버너스-리가 이제 웹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너무 이제 거짓 정보 오염된 것들이 많다. 이런 SNS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속을 이제 유심히 보면 그만큼 이제 정확하고 퀄리티, 이제 품질이 좋은 정보들이 얼만큼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서비스를 이제 구매할 때 이런 소셜 광고에 나와 있는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제 하시면 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팬페이지에서 코카콜라는 8천만 명이 넘는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코카콜라 제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외부 사이트와 연동시켜서 온라인 쇼핑몰, 뭐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유튜브 토이스토리 3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100만 명 이상의 소셜 사이트에서 친구와 공유를 했고,
페이스북 통해서 80만 번 이상의 좋아요 생성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영화나 제품에 대한 어떤 그 SNS를 통한 광고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광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광고. 이거는 이제 어쩌면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여러분들 뭐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는 광고 방식 중에 하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광고 비용이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글, 애플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바일 광고 중에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유치 기반 광고입니다. 고객의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더불어 사용자 특성을 살린 밀착형 광고다 해서 이걸 이제 contextual advertising 해서 뭐 정황 광고라고도 합니다. 즉 이제 자, 좋은 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고객의 어떤 상황, 정황, 상황이라는데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준다 해서, 실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그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뭐 안에서 검색을 한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가 올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여행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뭐 호텔 검색을 좀 했더니, 그 다음에 봤을 때 그쪽 지역의 호텔 뭐 이런 그 핫딜 이런 정보, 이런 광고가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왔지? 그게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상황, 정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올라온 거죠. 자, 내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받으면 좋죠. 근데 한편으론 자, 이 문제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직결, 사전 동의 필요하다. 왜 내가 스마트폰에서 이것저것 한 거 다 쳐다보고 있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술들이 모든 기술들이 요즘은 이런 개인의 어떤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선이라는 게 있죠. 선.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바일 광고에는 푸시형 광고와 풀형 광고 두 개. 푸시와 풀. 푸시는 SMS나 MMS, 이제 그 짧은 메시지나 이제 긴 멀티미디어 메시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바일 단말기로 직접 프로모션이나 마일리지 할인 서비스 등을 이제 광고를 옵트인이나 연계형 광고로 이제 전송하는 거, 이 푸시 광고고, 뭐 스팸으로 인식되거나 반감이 높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이런 푸시형 광고 뭐 하루에 뭐 문자만 해도 많이 받습니다. 풀형 광고는 이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벤트형 광고나 게임 속 광고, 포인트 적립 등 리워드형 광고입니다. 소비자의 TPO라 해서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 얼만큼 이제 자주 하는지, 거기에 따라 양방향 참여를 유도함으로 소비자의 반감을 좀 줄여주기 위한 거. 예를 들어서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 이제 치폴리라고 하는 그 있는데, 그 앱에서 앱은 이제 점포 검색뿐 아니라 메뉴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많죠. 좀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풀형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가 이제 참여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들. 자, 그러면 온라인, 모바일에 이렇게 광고에 관련해서 뭐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 도구들이 뭐가 있냐. 먼저 온라인 광고 비용 산정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CPM, CPC, CPA, Cost per Millennium, Cost per Click, Cost per Action인데요. 예. 이건 뭐냐? 그러니까 광고주와 그 광고를 올리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기업들 사이의 위치에 따라서 좀 이게 틀린데, 이 광고비는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CPM은 광고주는 1000번의 임프레션, 노출당 정액 지불, 즉 1000번 올려줄 테니까 얼마 내라. 대부분 배너 광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1000번 노출했다 해가지고 얼마큼 팔리냐, 매출하고 뭐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거는 모르죠. 예? CPM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광고를 어디 올리고 싶은 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노출당 정액 지불.
코스트 퍼 클릭, CPC는 광고주는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즉 대부분 검색 엔진이 이렇고 광고주가 일정 금액을 예치시키고 클릭당 비용 차감하는 거야. 내가 이제 1,000만 원 예치시켜 놓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잠재적인 고객이 우리 회사의 광고를 클릭을 해봤다. 그러면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코스트 퍼 액션은 등록, 구매와 같은 광고주가 원하는 반응에 대해서만 비용 지불한다. 이건 뭐냐? 광고를 올려놨는데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클릭해서 들어와가지고 뭔가 구매를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극과 극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뭐 이메일 광고 효과, 링크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가 지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에서 임프레션, 광고가 노출된 횟수입니다. 얼마큼 노출되었냐, 클릭 비율, 얼마나 클릭되었냐, 광고 보여진 비율, 광고가 즉시 클릭되지 않아서 30분 동안의 반응 비율, 히트, 그러니까 광고가 있는 HTTP가 요청되어진 수, 그 다음에 순방문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기간 동안 중복 방문자를 제외한 순수한 방문자, 그러니까 뭐 어제 24시간 동안 우리 그 광고가 있는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전체 수, 중복 방문자 제외한. 많이 봤다 하는 거는 이제 순방문자 수가 높다 하는 거는,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봤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최근성 이런 거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구매를 마지막으로 한 이후 경과된 시간.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고 아니면 거기서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얼만큼 그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 요 흥미로운 게 있죠. 전환율. 방문자가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 보통 5%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사이트에 우리가 가가지고 막 제품을 다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여기 장바구니에 담아놓죠. 그런데 실제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실제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걸 전환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와서 5%, 5명이 구매해 나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이야기한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담은 비율, 제품 보고 나서 장바구니에 담은 비율. 자, 장바구니 전환율이 이제 이어져서 장바구니에 있던 제품을 실제로 주문한 비율.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다 구매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 담는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재검색하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일단 담아놓고 이제 관심 있는 것들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골라서 주문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주문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거죠. 장바구니에 담은 비율, 장바구니에서 실제 구매로 이제 전환된 전환율,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로 다 볼 수가 있다. 그다음 여기 체크아웃 있죠. 체크아웃. 이게 뭐냐면 장바구니 담아서 이제 실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산하면 뭐 주소, 뭐 저기 배송 주소도 입력해야 되고 신용카 뭐 아니면 저기 결제 방법도 다 입력하죠. 자, 계산을 시작한 후 실제 주문한 비율, 실제 이제 주문 완료까지 이어진 그 비율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그게 이제 포기율입니다. 포기율. 담았다가 구매하지 않고 사이트 그냥 떠났다. 그런 거. 감소율 이런 것들도 첫 번째 구매 이후 그 다음 1년 동안 돌아가지 않은 고객의 100분율, 이런 데이터들을 온라인상에서는 다 볼 수 있다는 게 결국 뭐냐, 우리 고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활동들은 이제 다 어찌 보면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가능하고 감시가 이제 가능하다. 이런 구매 단계별 온라인 광고 효과, 필요 인식성, 내가 뭐가 필요하다?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해가지고 뭐 A, B, C 어디에서 이게 판매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하고 나서 그 사이트가 어떻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떻는지 그에 대한 행동, 그 회사에서 계속 구매할 건지 아니면 아유 거기는 별로다 딴 데 갈 건지 충성도로 이어질 건지. 여기 보시면 12명의 여기 10만 명의 임프레션 노출이 되어서 12명의 충성 고객, 12명. 이게 충성 고객을 얻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자 1인당 1인 확보당 평균 광고 비용 해서 소비자 한 명을 확보하는 데 드는 광고 비용을 이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어디 높은 데가 온라인 뭐 직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한 명을 얻는데 이만큼의 광고 비용이 지급이 되더라. 대신 이런 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즉 소비자 한 명이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 광고 전략에 이메일 광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제휴, 소셜 광고와 모바일 광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광고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세 가지 방법,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그 지표는 여러 표에 걸쳐서 지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 해가지고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적인 면에서는 취약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과 보안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